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장에 반영될 만한 주요 변수들 정리해보죠. 동해안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어제 시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코스피 단숨에 2천선 뚫어냈고 또 외국인의 매수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요. 시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생각지도 못하게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0선에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선물의 강세의 영향을 등에었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시장을 견인한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사실 지수가 그렇게 오른 데는 최근에 하락 과정 중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강하게 기관과 함께 유입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지수 관련 시총 상위 종목군 위주로 주가가 강하게 부양되다 보니까 종목들은 크게 따라오르지 못하는 데 반해서 지수만 좀 크게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밖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은 크게 그런 부분들을 좀 체감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철강주라든지 IT, 특히 은행, 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선전을 보여준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 등의 종목들이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향후 시장이 확실하게 2,000대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현물 매수세와 함께 선물의 좀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체로 증권사들은 좀 추가 상승 쪽을 가늠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50선까지도 좀 많이 내다보고 있던데 이 부분 좀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2050선까지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받쳐줘야 되겠고요. 해외 증시에서의 커다란 악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2050이라는 난공불락의 저항선이 과연 이번에 뚫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또 박스의 상단으로 자리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어제 종가였던 2010선도 사실은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이 가격대가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장 대응의 팁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2010선대를 다시 강력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장중에 2000선 또는 1990선까지 조정이 오더라도 잘 마무리하고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 이런 지수의 탄력적인 부분 하방 경직도를 좀 더 확인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신다라면은 조금 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수급의 흐름이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으로 강하게 단기간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되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지수가 좀 강하게 회복이 되면서 또 증권업종의 최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지수가 어제 2% 넘게 올랐었는데요. 또 증권주들 1분기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증권주들이 사실은 최악의 시간을 최근에 많이 보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구조조정, 실적 부진, 거래량 부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증권주들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런 실적 부진을 견디다 못해서 증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구조조정을 강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어제 삼성증권이라든지 대우증권 발표가 됐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호전된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증권사들의 실적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지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의 실적이 발표됐다라는 점, 이 부분 확실히 구조조정의 영향을 확실히 주가에서 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 시장이 2,000대 안착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도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면은 증권주들이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보수적인 의견에서는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좀 주가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실적 쪽에서 좀 신뢰가 회복이 된다면 그래도 좀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중소형 증권사들은 바닥에 완전히 좀 깔려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움직임 면에서 본다라면은 메리츠 종금증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그동안 최근에 다시 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삼성증권이 되겠습니다. 업종 내에서도 대표적인 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차트로만 보신다라면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꺾여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거의 대부분의 증권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사들도 소폭 당연히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면에서 본다라면 대형사
움직이고 그 뒤에 뭐 중소형증권사 많이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N자형 스타일로 해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증권주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져 있는 뭐 B5 증권사 이런 쪽에서 좀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슈는 또 화장품주의 반란이라고 또 뽑아주셨는데 자세한 설명 들어보죠. 네, 어제 이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미샤의 추락이라는 기사가 상당히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미샤를 등였고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미샤가 추락을 했다라는 기사, 특히 이제 실적이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고가 화장품 전략도 상당히 유효한 상태이긴 하지만 중저가 화장품 쪽에서의 진출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된 상태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길에 나가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브랜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마케팅 경쟁, 또 출점 경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정 비용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저가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그런 한 해였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내수 경기 부진도 영향을 좀 받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니스프리가 치고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뭐 미샤의 점유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어제 뭐 실적을 발표한 에이블 CNC의 주가가 상당히 좀 약했던 그런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좀 어제 시장에서도 화장품주들 종목별로 좀 주가 대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좀 경쟁이 심화되면서 좀 그런 비용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종목별로 좀 어떻게 선별해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최근 보시면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재료를 공급하는 뭐 바이오랜드라든지 ACT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또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를 보유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그다음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OEM 제조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겠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약세를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에이블 CNC,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진출하면서 고전을 하고 있는 제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LG 생활건강이 더 페이스샵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더 페이스샵이 크게 더 몸집을 불리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 또 인수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적으로 강세인 종목군들에 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전략도 좋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약세권에 있는 종목들도 향후에 반등을 한번 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바닥권에서 서서히 터닝하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죠. 원화 강세에 피해를 보는 업종이 또 있었네요. 이 제지 업계인데 최근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원화 강세라고 하면 내수주에 유리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고 뭐 물론 그렇게 해서 내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돼 왔었습니다. 뭐 보통 제지업종 그러면은 뭐 내수주로도 많이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내수주로 뭐 속해 있는 종이 업체들 같은 경우 환율의 하락이라든지 또 제지업계에서의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우내환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약세의 실적을 나타내면서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종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뭐 물량이 넘쳐나고 이런 부분을 내서 또다시 한번 하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국내에 있는 제지 가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뭐 특히 뭐 펄프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도 오히려 원화 강세에 있어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제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한 수익성 하락이 조금 더 다시 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제지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주가도 뭐 최근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좀 보유 중인 분들도 좀 전략 세울 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뭐 대표적인 제지 업체들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뭐 한솔제지라든지 뭐 무림 PMP, 신대양제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솔제지 같은 경우는 종이가 하락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몸살을 앓는 모습이고요. 실적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림제지 같은 경우도 펄프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또 수익성이 저하가 되고 있고요. 신대양제지 정도만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상으로나라든지 흐름상으로는 계속 유용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지업체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의 주가 행보에서 본다라면은 뭐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은 뭐 신대양 제지 정도가 낫지 않겠냐. 다만 이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면에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상당히 좀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을 좀 잡고 난 뒤에 수급이 개선된다라면은 그때 좀 서서히 살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오늘장 주요 변수들 정리해봤습니다.